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전 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쓰는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이게. 그러면 학습 누적 기록부는 뭐냐? 학습한 것을 누적해서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왜 하느냐? 자신을 스스로 측정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알아야 미래의 계획을 짜니까 현재의 상태를 분석,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뭐 한 거예요? 분을 쓴 거죠. 몇 분? 네. 과목당 공부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학원하고 자기주도랑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쓸 수도 있겠죠. 분을. 과학, 역사, 그 다음에 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까 주의하려고. 이게 이거보다 늘어나지 않게만 해라. 점점 줄게. 이해되세요? 네. 첫 번째, 이게 점점 줄어들게 해라. 그리고 하려면 재미있게 해라. 집중해서. 두 번째, 그럼 총 분수가 없어요. 아, 총 내가 몇 분을 했다. 그러면 총 몇 분이니까 이걸 하면 순수한 공부 시간, 순공부 시간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순공부 시간. 나중에 양이 풍부해지면 순공부 시간을 확정하면 내 순공부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이게 질적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법칙이라 그래서 양이 늘고 양이 더 이상 못 늘 때 잠을 자야 되니까 질을 늘릴 때는 순공부 시간을 체크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공부 시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역사 시험 범위 요점 정리하기, 다음날 할 거, 늦게 일어나지 않기. 이거 뭐예요? 허비하게 쓰지 않기. 허비와서 쓰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뭐라고요? 구제요. 구체적으로 써라. 이게 몇 번이에요? 3번? 네. 추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언제 뭐 하자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떤 시간하고 어떤 시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학습 누적 기록부 밀리지 않기. 이렇게 하면 몇 시하고 몇 시에는 학습 누적부 체크해서 쓰기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쓰기.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학습 누적부를 쓰기. 그럼 하루에 2번 이상은 쓸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구체적인 뭐라고요? 시간. 일을 해야 할 시간. 어느 시간에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간에는 하루에 몇 시에는 수학하고 몇 시에는 영어를 하고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자기의 학습 템포, 전반적인 학습 템포를 정해놓으면 기억하기 좋아요. 학원 시간처럼. 4번 됐어요? 네. 자, 5번. 모르거나 틀린 문제를 몇 문제 풀기. 이렇게 목표로 정해서 몇 문제를 풀어보기. 그러면 시험 문제처럼 정해서 예를 들어서 30문제, 25문제 풀기. 그러면 점수로 환산하기가 편하죠. 하나 4점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25개에서 몇 점인지 점수를 체크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점수로. 그러니까 수치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통계내기가 좋아요. 객관적인 자신의 수치화로. 수치화를 하다 보면 뭘 분석하냐면 자, 25문제를 풀었는데 24문제를 맞췄다. 나한테 쉬운 거예요. 25문제를 푸는데 10개를 맞췄다. 그거 5개 오답 정리했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득점 비율로 인해서 난이도를 책을 조절하는 것이고 여기에 써있는 누적 기록부, 여기에 써있는 추가 정리하는 걸 보고 내가 심화 공부할 수 있는 비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5번 됐어요? 네. 자, 6번. 자, 이렇게 아침에 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이에요. 하루 정도는 푹 자도 되는데 이틀 연속은 안 좋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를 자라. 하루는 푹 자라. 잠도 밀리니까. 근데 이틀 연속을 늦게 자면 안 된다. 하루는 푹 자는 거 어느 정도 강조한다. 근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게임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푹 잤는데 바로 게임을 했다. 그러면 뭐 12시까지 자지 차라리. 그렇지 않나요? 푹 잔 날은 집중을 더 해줘야지. 그래 밸런스가 이어지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과목 안 써도 돼요. 베르사유 체제가 역사지 그럼 수학이에요? 아니요. 과학이에요? 아니요.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는 과학 공식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과목을 안 써놔도 돼요. 본인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르는 문제 다시 풀겠는데 수투잖아요. 그럼 네. 수투, 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5문제 중에 5문제, 중위 문제.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수투 5 쓰고 중위 문제 몇 문제 이렇게 쓰면 시간당 문제 풀었던 거 채점을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 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맞힌 개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시간당 효율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시간당 공부량은 본인의 수준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지금 뭘 모르냐면 시간당 효율을 몰라요. 이해됐나요? 네. 아, 그러니까 시간당 중학교 2학년은 몇 문제 풀었는데 몇 문제 맞췄다. 이걸 딱 보면 네 수준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뭐 5문제 중에 2문제 났을 건데. 아, 그러면 5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썼을까요? 5개 분모 5분의 2. 그러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럼 그 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아, 그럼 이게 몇 번이에요? 7번. 자, 그 다음 과학 시험 범위 반복해서 썼습니다. 반복해서 실었고 영어 본문 암기했습니다. 문법 정리하고 단어 외우기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롤 2판 했고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저 위에 일어나자마자를 안 했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였든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앞뒤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들 보기에는 뭐라고요? 아, 제가 가끔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앞뒤로 게임 정신없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게임을 언제 할지 대략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라고요? 노는 거를 계획 짜는 거. 노는 것도 뭐라고요? 학습의 일종이라는 거죠. 공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는 것도 계획 짜고 놀아봐라. 이해됐나요? 네. 8번. 9번. 이렇게 문제 풀고, 푸는 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뭔가 뺐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계획 짜고 놀았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하겠지만, 계획 짜고 안 놀았으면, 이게 무방비예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쉴 때, 진짜 제대로 쉬었느냐, 쉴 때. 뭐하고 놀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공부하는데 영향을 줄고 놀았냐, 아니면 재미있게 보람차게 놀았냐. 필요에 따라서 노는 것들의 연속성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을 보니까 요거만 여기 안 썼는데 이거 아깝네요. 국어만 조금 했으면 국어 쭈르륵 해서 이렇게 이틀 여기는 40분 30분 많은데 이렇게 수업한 날을 말고 이날 공부했으면 요거를 이날 공부했으면 잘했다 할 만한데요. 하루 이틀 3일을 빠졌는데 이 3일을 요걸 잘라서 4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왜? 국영수는 끊임없이 감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이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이건 몰입해서 해도 되지만.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좀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30분이면 이게 작아요. 최소 시간, 하루에 최소 시간 수학이 그죠? 60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했는데 요거 시간만 너무 적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숙제해야 되니까? 밀려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주중에 빡빡하다는 거죠. 일요일은 좀 많이 쉬었고, 그죠? 주중에는 굉장히 빡빡하고 지금 보면 이 날짜하고 이 날짜가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하고 뭐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빡빡한 날 다음 날에는 조금 어느 정도 줄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그러니까 주말에 좀 떨어지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둘 중에 하루는 요 화, 목을 띄어서 여기서 하는 것만큼 빡빡해져야 되는데 요걸 그냥 두고 요걸 하든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빡빡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중에 숙제나 아니면 주중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국어 빠진 일 썼고, 자, 국수를,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빠지냐? 본인이 어떤 책자에다가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책자 목차에다가 뭘 써라? 계획을 잡아라. 목차에다가. 요거는 몇 주차, 요건 몇 주차 이렇게만 잡아도 되죠? 그러면 뭐라고요? 요거를 2달 안에 끝내자, 3달 안에 끝내자, 1달 안에 끝내자 하고 몇 주차, 몇 주차 해서 주로 나누면 되죠? 책자 모차에다가 주 단위 계획을 짜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국수 안에서 밸런스. 학교 수업 열심히 집에서 필기하고. 자, 음악 수업 조금 틀린 거. 저녁에 아침에 수업 좀 졸렸다. 그 다음에 빠지는 과목 없이 잘했다. 이날이 제일 잘 보냈네요.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들었다. 자, 농구를 하고 2골. 뿌듯했다. 이거 잘 썼어요. 그냥 쫙쫙 풀면서 진도 나가는 게 좋았다. 이것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요. 좋은데 이 시간대가 이거 플러스 얼마큼 조금 더 늘고 이 시간대가 조금 플러스 늘었어야죠. 왜 그러면 총 공부 시간에 보면 2, 셋, 4, 5, 6, 6시간이잖아요. 최소 8시간 정도는 해야지. 8시간. 네 수준에서는. 8시간에서 뭐라고요? 15시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이 8시간이라고. 공부를 할 거에는. 그럼 이날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셋, 넷, 다섯, 6시간, 7시간. 비슷했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최소 시간 이날이 8시간이라면 이거를 2시간을 줄이면 이 2시간 얼로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8, 9, 10. 그러니까 토요일은 10시간, 일요일은 6시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5시간 하면 토요일 날 15시간 하고 일요일 하루 종일 놀 수 있고 이거와도 맞아요. 됐나요? 네. 10. 11.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이제 공통되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은 시간에. 자는 거는 다르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맞추라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기상 시간은 몇 시간 자야지 이렇게 받지 말고 기상 시간을 더 하려고 늦게 하고 싶으면 해요.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정하라고. 그게 이제 좀 한국적이에요.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정하라. 그래야 몸이 탁 떠져요 그날 아침에. 그래 아침 하면 소금이 목상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침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네. 체육 안 쓰는데 체육 완성 좀 해요. 그럼 국 이렇게 한 글자만 써요. 자,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지금 이제 몇 번이에요? 지금 14분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 보면 조금 더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써놓는 거 보면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써놔도 잘 생각 안 나는데 애들하고 같이 하고 온라인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써놓고 재밌는 거 있었던 일 기억하고 싶은 거 이렇게 써놓으면 충분히 잘 돼요. 이제 빨간색이 공부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그때 네가 오는 게 서너 시쯤이거든요. 선호시요.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월, 화 맞네요. 한 2시쯤에 그죠? 이 정도 2시쯤에 오고 4시쯤에 그럼 여기 뒤에를 볼까 뭐 있나? 자, 밥 먹기 전에 이거 하고 밥 먹기 전에 이거 하고 다 집에 가서도 공부했네 어차피. 이거 학원 스케줄이라.
학원이라. 네. 그러면 이제 학원 시간은 또 별도로 해야죠. 학교, 학원, 그죠? 학교, 학원, 뭐라고요? 둘. 13번?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하든 뭐 하든 학교, 학원, 자기 주도하는 공부방 이게 좀 달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하는 거죠. 이게 학교, 이거는 학원, 이게 공부방.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이 있을 때 왜 시간이 늘었냐? 숙제하느라고. 그죠? 어째? 그러면 학원이 없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 숙제. 아니 학원이 없을 때 이 과목을 미리 할 수 있고 학원이 그 과목이 없을 때 그걸 채워서 한 30분 정도를 미리 하고 예습 복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20문제 나왔는데 몇 개를 맞췄는지가 없어요. 뭐다 맞췄나 어떤 날은. 그죠? 네. 아, 그럼 여기는 일찍 잤나? 네. 음. 근데 이제 이게 12시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면 뭐 12시 반 이 정도에 자도 상관이 없어요. 12시까지. 근데 이때는 먼저 잤으면 일찍 자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네. 너무 피곤하면 일찍 잤으면 요때 자면 피곤도가 훨씬 더 덜해요. 공부하고 씻고 바로 자면 아니면 공부하다가 중간에 씻고 공부하다가 바로 자면 공부하고 잠든 기억이 있는데 놀다가 잠든 기억이 아니라 그게 몇 번이에요? 15번?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하고 자라는 거죠. 15번. 그럼 요번 주 다음 주 목표가 뭐라고요? 공부하다가 뭐라고요? 씻고 정리해요. 잠자리 다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해요. 졸릴 때까지. 그래서 졸리면 자요. 시간 보지 말고. 15번 됐어요? 네. 16번 뭐 점심시간 일정하니까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사이사이 하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알차게 되느냐면 중학교 하는 사이에 고등학교 거를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알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학원 숙제도 하면서 사이사이에 고등학교 거를 학원에서 시키던 아니던 네가 풀고 사이사이에 나가고 정리하고 하니까 잘 나가지는 거 이렇게. 됐죠? 네. 자, 뭐 삼겹살 먹고 저녁도 일정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롤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만큼의 농구로 이만큼 썼어요. 맞아요. 여기도 여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을 하면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수업을 안 할 때는 뭐 오전에 조금 뭐 하긴 했네 그래도 하나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반절 다 날린 거고 요거 다 반절 다 날린 거거든요. 여기 토요일 날. 그다음에 오후에 조금 하고 공부방 와서 저녁에 조금 하고 그래서 살았네요. 그러니까 공부방 와서 강제로 공부를 하니까 버텨지는데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일요일 날 잘 거면 토요일 날 자면 일요일 요 아침에 공부를 한번 해봐야죠. 이해돼요? 네. 지금 현재 빡빡하게 공부를 잘 하는 순간에서 더 벌려서 늘려라. 그러면 두 가지 뭐라고요? 잠자기 전에 15번 공부하고 자는 거랑 16번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둘 중에 하나는 롤 하지 말고 공부를 해봐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7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거 쭉 훑어볼 수 있으면 집에서 있는 책이면 아니면 수업한 거든 한 30분만 훑어보고 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거 안 하면 12시 전에 자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날 공부한 거 다음에 공부할 거 쭉 훑어보고 책보 챙기고 그러면 책보를 꺼내서 그날 공부한 걸 쭈루룩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다음날 수업할 걸 늘려서 쭈르륵 한번 검사를 하고 예습을 해요. 그다음에 책거를 딱 챙기면 되죠. 책가방을. 이해돼요? 네. 오늘 온라인을 했으면 오늘 온라인을 한 걸 쭉 훑어봐요. 프린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일 온라인 할 거 딱 떠 있잖아요. 프린트를 다 뽑아 놓든지 해서 쭉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내일 수업을 들어요. 그럼 이걸 수업 들었죠? 네. 그거를 쭉 전화기 합하고 다음날 수업할 걸 쭉 뽑아요. 책을 챙겨서 가방에 넣고 등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복습이고 오늘 한 거, 요게 예습이에요. 복습 예습을 책보 챙길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30분. 바로 책 챙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면 빠진 것도 없고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17번? 네. 책보 챙길 때 예습 복습. 뭐 20분 해도 되고 30분 해도 되고 예습 10분, 복습 10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습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해봐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8번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게 이 분이 아니라 페이지가 얼마나 되냐, 문제 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이게 이제 이 시간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하고 못하는 건 됐어요. 그러면 쪽수, 문제 수, 그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한 수, 노트 쓴 수, 이해돼요? 이런 것들 좀 상세한 디테일로 이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다가 19번 학습 캘린더에다가 그죠? 네. 학습 캘린더를 샀으면 거기다가 공부한 걸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학습 캘린더의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일주일을 전체 비교를 못해요. 분석을 못하고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래도 학습 캘린더에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 보고 또 컨트롤 해주면 되니까. 단 그러면 학습 누적기록부 안 쓰냐? 이거 일주일 계획을 가상으로 써본 다음에 그걸 보고 매일 오늘은 마무리를 학습 캘린더에도 쓰지만 오늘 이 전체 일정에서 요 계획은 이게 잘못 짠 것 같아. 이렇게 짰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됐어. 그래서 이 계획대로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요 부분은 이게 안 됐어 하고. 이거 짤 때는 뭘로 짜고요? 샤프로 짜고. 샤프로. 그래서 안 된 거 쓰고 그럴 때는 위에다 뭘로 쓰고요? 근처에다가 볼펜으로. 계획을 짤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짜지 않아도 되니까 볼펜으로 추가해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계획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획하고 분석한 걸 자세한 걸 보면 뭘 토대로? 요 학습 캘린더를 보고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주일을. 그러면 분석을 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뭔가 고쳐야 될 만한 거를 학습 캘린더에 써도 이걸 또 안 보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 장이 모이면 일주일 하나를 통째로 비교해서 볼 수 있지만. 됐어요? 네. 자, 20번.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본인이 그래. 이걸 썼어.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알겠어. 그래서 뭘 고치려고? 그러니까 뭘 바꾸고 싶어? 어느 순간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 어느 순간을 어떻게 고치고 싶어. 이런 게 없어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이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뭘 바꾸고 뭘 변화시키고 뭘 얻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지. 여기 잠깐 써있고 이거 잘해야지. 이게 초반기거든요. 잘하게 돼요. 나중에 지나면. 근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 내가 이걸 쓰면서 뭘 고치고 싶고 뭘 개선하고 싶고 뭘 얻었고 여기에 내가 얻은 교훈이나 느낀 기분 좋은 거나 깨달은 거나 배운 거나 이런 것도 좀 써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목차 써놓은 거랑 마찬가지. 보세요. 정적분 최대 최소값 했어요. 그거 구하면서 뭘 느꼈어? 이걸 더 해야 돼? 덜 해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뭐가 막혔어?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배우고 깨달은 거를 많이 쓸수록 많이 발전해요. 본인이.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는 자 이것도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거 전부 다 하면 요게 스스로 공부했으면 오늘 스스로 공부 몇 분 했냐고. 오늘 학원은 다니고 학교에서 하고 학원하고 했어요. 그죠?
학교하고 학원 이거 스스로 해요? 이게 학교예요? 아니요, 그게 스스로. 이거 스스로 했어요. 그럼 스스로 몇 시간 몇 분을 했냐? 이거하고 해서 총 분수해봐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네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순 공부 시간은 6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면은요. 하나, 둘, 셋, 넷, 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래서 혼자 본인 능력으로 평일날 4시간은 맞는데 이게 적어요. 아, 그러면 너 학교 45분밖에 안 다녔니? 다른 거 다 미술이나 음악인데. 구경탐이 없니? 네. 아, 요날은 그럼 이걸 써놔야지. 탐구로 그냥. 그냥 했던 과목이요? 아, 아니 정 분수로. 그 공부 시간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 뭐 했어.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 했으면 요거 총 분수를 써놓든지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써놓든지 나머지 과목, 기타 과목.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계산하면 이거 2시간이잖아요. 그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반이야.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 있어? 7시간, 7.5시간 했고 공부했고 나머지 24시간에서 몇 시간 잤어? 그래 뭐 한 12시부터 7시간이니까 7시간, 8시간 잤고 그럼 16시간이죠. 밥은 3시간 먹었고 그럼 19시간이죠. 됐어요? 그러면 24시간이니까 5시간은 어디 갔어? 뭐뭐 했어? 뭐 했어요? 5시간. 요거 1시간. 또 뭐 있어요? 다 궁금해? 아, 여기 2시간. 안 먹는 거 말고 말린 거. 그 다음에 뭐 2시간. 나머지는 어디 갔지? 2시간. 여기서 1시간? 3시간. 그럼 2시간은 어디 갔지? 하루에 사라지는 시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 공부는 내가 얼마큼 했대. 이해돼? 네. 어? 그러니까 어영부영 뭔가 뭐 기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2시간 정도가 사라졌어. 밥 먹는 거 3시간 빼고. 왔다 갔다 했나? 여기 있어. 그럼 여기 30분 더. 30분 더. 그러면 1시간 반이 사라졌어. 점심도 짧게 먹었는데. 밀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20분. 그러니까 하루 전체에서 본인이 자, 그러면 이 6시간을 공부할 때 진짜 집중할 시간이 몇일까? 그럼 나중에 이게 3시간이라 되나 4시간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결코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에? 네.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체크해 가면서 이게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계산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낭비가 되고 어느 부분은 내가 더 개발할 여지가 있고 다음번에 지금 안 하더라도 지금 뭐 쉬고 책 읽고 이렇게 하고 뭐 TV를 보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개발시킬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발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라고요? 이렇게 통계내고 한눈에 볼 수. 분석하기가 좋아요. 근데 캘린더로 해서 수첩식으로 된 거 쓰면 뭐는 좋다고요? 계획을 짜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목표 지향적으로. 근데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장수를 어기면서 전부 다 내가 몇 시 때는 뭐 하고 몇 시 때는 뭐 하고 이걸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학교 다닐 때는 학습 캘린더가 맞아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학습 누적표가 훨씬 좋아요. 왜요? 하루 종일 비잖아. 네. 그러면 학습 캘린더를 쓸 때 뭐죠? 빈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학교 당연히 가야죠. 학원 당연히 가야죠. 학원 숙제 해야죠. 공부방에서 자기 공부를 해도 이 짜여져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뭐에다가 학습 캘린더 학습 쓰면 되는데 방학 때는 뭐라고요? 이거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캘린더를 일주일 쓰게 되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 어떤 게 더 편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하나만 더. 이렇게 빡빡하게 한 번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걸 썼어요, 오늘. 근데 빡빡하게 아니고 한 반 정도 비고 간단하게 썼어요. 그럼 다음날 이거 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떨어져서. 일주일 다 쓸 때 이걸 비교해 갔을 때 내가 추가로 빨간색으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 쓸 때는 검은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할 때는 파란색으로 쓰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나 이걸 좀 더 하자. 이걸 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빨간색을 쓰고 이렇게 누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생각해보고 다른 시간과의 상관관계도 생각해보면서 쓸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이게 정지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생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고 상위권이고 아마 방학 3번만 슬기롭게 넘기면 최상위권 될 거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대학은 뭐 하버드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영어하고 뭐 원어민 정도 수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보장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대학은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서울대 의대 간다고 한다면 지가 지독한 이렇게 도끼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이제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3번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도끼를 지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내고. 기준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 되는 8시간 공부하면 나 2시간이나 쉬었다고 오늘. 8시간 하는 애는 6시간 하면 쉬었다고 그러고. 근데 3시간 공부하는 애는 6시간 시키면 나 집에 가고 그리고 10시간 시키면 인간이 불가능한 걸 시킨다고 그러고. 안 그래요? 맞아요. 15시간 하는 애는 10시간 하면 오늘 공부 안 한 것 같다고 불안해 죽겠다고. 이해되세요? 네. 이게 그릇이고 크기고 수준이고 레벨이에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뭐를 해요? 경쟁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공부, 진짜 죽어라 공부, 뭐 고시 공부하는 애들 빼놓고는 5급 공무원, 고시 공부,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의사고시 뭐 이런 데 가는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뭐 죽어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프라이드 있게 한국의 대전 둔산동에서 나는 그렇게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에요. 하는 학생의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에요. 하는 학생의 생활입니다. 아마 한국 외에 다른 데서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이해돼? 프라이드를 가지시라고. 전 세계 인구로 치면 너는 상위 한 2% 안에 공부하는 걸 거야 아마. 응? 전 세계로 치면.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 10%는 넘어. 한 5%. 그러니까 2등급 수준까지는 올라갔고 공부법이 옛날에 3, 4등급이었는데 2등급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1등급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재에서 더 느리라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로 이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여기 안에서 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부 기왕 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하고 터무니없이 허무하게 날리는 시간 없게 알차게 놀고. 이해되세요? 네. 네, 동화쌤입니다.